이만큼 베푼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20대 중반부터 50년 넘게 이어온 기대 없이 베풀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 김장하 78호 남성 선생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주환 기자가 김장하 선생과 다양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취재해 쓴 책 줬으면 그만이지가 나왔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 감독 김현지를 만든 MBC 경남과 함께 김장하 선생에 대해 취재한 내용으로 책을 펴낸 것. 김 선생은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누구를 돕게 돼도 보도자료 등을 일체 내지 않는다. 무엇보다 언론사 인터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김주환 기자가 그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책을 썼다. 그 숫자만 대략 100명이 넘는다. 한약방 가운데 전국 세금 납부 1위. 자가용 없이 자전거 이용.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김 선생은 19의 한약업사 자격을 얻어 1963년 고향에서 한약방을 개업했고 10년 뒤 진주로 이전했다. 남성 당한약방은 50년간 운영되다가 지난 5월 말에 문을 닫았다. 한약방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이크로 순서를 호명할 정도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점심시간에는 빵을 나눠주기도 했다. 전국 한약방 가운데 세금을 가장 많이 내기도 했는데 이는 그만큼 성실납세를 했던 탓이기도 하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방을 운영해 번 돈을 개인을 위해 쓰지 않았다. 평생 자가용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대신 지역사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1983년 학교법인 남성학숙을 설립해 이듬해 명신고등학교를 개교했고 10여 년간 이사장을 하다 1991년 국가에 기부 체납했다. 또한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1990년대 시민주로 창간했던 옛 진주신문 주주 이사로 참여했고 1995년부터 27년간 진주 가을문예를 지원했다. 2000년에 설립한 남성문화재단을 통해 다양한 후원을 했던 김 선생은 해산 2021년 당시 남은 기금 34억 원 서경방송 주식 포함을 경상국립대에 기탁했다. 김장하 선생은 1991년 명신고 이사장 퇴임사를 통해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번 돈은 세상의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 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평소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뿌려버리면 거름이 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눠야 사회에 꽃이 핀다는 생각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김 선생은 진주환경운동연합 고문, 형평운동기념사업회장, 진주문화사랑모임 부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진주지부 이사장, 경상국립대 발전후원회장,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영남대표, 진주오광대 보존회 이사장, 진주문화연구소 이사 등을 지냈다. 시민사회, 문화예술, 교육 분야의 든든한 뒷배이자 후원자였다. 시민사회도 김 선생의 아름다운 기부를 기억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 문화예술 단체들은 김 선생의 75회 생일날인 2019년 1월 16일 고맙습니다는 제목으로 깜짝 생일잔치를 열었고 한약방 문을 닫을 무렵 여러 인사와 시민들이 찾아가 인사를 전했다. 김 선생은 늘 겸손했다. 많은 후원을 하면서도 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1990년대 첫 민선 진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대할 시민후보를 뽑았는데 김 선생이 압도적으로 1위가 됐다. 그러나 그는 후보를 제안하러 오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해버리기도 했다. 주변에서 경남도 문화상이나 진주시 문화상, 경남교육대상을 추천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거나 본인이 싫다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며 극구 사양했던 적도 있다. 대가 없는 나눔, 간섭 없는 지원 실천. 책을 쓴 김주환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어떻게 김장하 선생에게 책 내는 걸 허락받았느냐는 말이었다. 그러나 선생은 허락한 적이 없다. 선생은 그동안 형평운동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여러 공적인 단체에 몸을 담고 활동을 해왔다. 공인에 준하는 인물을 취재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정식으로 선생을 인터뷰한 적은 없다고 한 김 기자는 찾아오는 사람을 냉정하게 내치지 못하는 선생의 약점을 공략했을 뿐이다. 많은 분이 자연스럽게 선생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셨다고 전했다. 360여 쪽에 이르는 책에는 김 기자가 들은 김장하 선생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는 호 남성
대해 김장하 선생은 남성은 목숨 수술을 맡은 별이라고 남성이 비치는 곳에는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다. 약방에서 지어준 약을 먹고 다들 오래 살자는 뜻이 담겨있다고 했단다. 김 선생은 아들, 딸 결혼식을 올리면서 청첩장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그래도 아름아름으로 알게 된 수많은 사람이 하객으로 참석했는데 축의금을 받는 창구가 없었다. 음식을 대접했지만 일부 불쾌하게 여기는 이도 있었다. 본인은 모든 지인의 경조사에 다 참석해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전달하고도 받지 않으니 돈 있다고 유세하는 기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대학 다닐 때 김 선생의 장학금을 받았던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아라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선생은 명신고 설립 뒤 이사장실을 없애고 이를 양호실로 쓰도록 했고 결제는 사무실에서 했다. 학교에 갈 때는 버스나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이사장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학교 관계자들이 기억하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김성진 전 보좌역은 대선 후보 때 한약방을 방문했고 50분간 만나고 나온 뒤 노 대통령께서 참 좋은 분을 만났네. 정치인을 만나 혼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하셨다. 뒤에 김 선생께 여쭈었더니 정치 식단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라고 짧게 답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이 당선하고 나서 부산에서 축하 모임이 있어 초대했지만 김 선생은 한약방을 지켜야 한다며 가지 않았다. 당시 내일신문은 이런 사람이 총리가 돼야 한다며 김 선생의 삶을 사진과 함께 일면 머릿기사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 선생은 노 대통령 서거 뒤 묘역 조성 때 박석의 이름을 새겨놓기도 했다. 김주환 기자는 요새 만원어치 봉사를 하면서 고아원 앞에서 사진을 찍고 100만원어치 PR을 한다든지 그 봉사의 가치를 되받으려 한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고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실제 김장하 선생의 상과 나눔은 이런 걸 철저히 배격하며 이루어져 왔다. 대가 없는 나눔, 간섭 없는 지원,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보시, 이런 걸 실천해온 사람이 김장하였다고 평가했다. 김 기자는 선생은 나눔과 배품을 일상 속에서 실천했다. 20대 젊은 시절부터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남몰래 장학금을 주었고 지금까지 선생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1000명을 웃돈다고 한다며 선생의 지원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역사, 여성, 인권 등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선생에게 그 일을 본받고 배우려는 이들이 100명, 1000명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며 선생은 장학생들에게 나에게서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갚으려 하지 말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선순환, 이른바 김장하 바이러스다고 했다. 한편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는 오는 31일 오전 9시 1부, 새해 1월 1일 오전 9시 2부가 MBC 경남을 통해 방영된다.